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11월에 거의 마지막 주간 근처에 왔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중국마음으로 찾아온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링입니다. 네, 한국 시장은 세차게 시작을 했다가 슬그머니 끝났습니다. 중국 시장은 지난주에 엄청나게 폭풍을 맞았는데 네. 회복을 좀 했나요? 오늘 중국 본토랑 홍콩 다 상승했는데 네. 거래 대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승해서 약간 좀 애매했어요. 그러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중국 본토는 2에서 3%, 홍콩도 2에서 3% 급락했는데 네, 많이 빠졌죠. 오늘은 한국 시간 오후 4시 12분 기준 상해종합지수 0.05% 상승, 심천 0.37% 상승, 둘 다 강보합이고요. 창업한 지수도 마찬가지로 0.31% 상승, 과창 50지수 0.84% 상승. 홍콩 항생지수는 1.97% 상승, 항생테크지수 2.86% 상승. 네. 근데 오늘 홍콩은 대체로 소폭 상승했다가 좀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본토 증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해종합지수는 강보합 출발했다가 장중에 소폭 하락 전환했다가 네. 점심쯤에 오후로 오면서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쭉 이렇게 직선으로 간 게 아니라 좀 중간중간에 좀 애매했습니다. 네. 거래 대금은 지난주에는 뭐 1.93, 1.74, 1.7 다 2조 원 이하인데 오늘은 1.74조 원밖에 안 됐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 동향이 좀 활발한데요.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우주 국방과 인터넷이 4%대, 문화미디어 교육이 3%, 발전 설비, 레이저 용품이 2%, 외식 관광, 제약, 바이오, 자동차가 1% 상승했고 낙폭이 큰 업종은 정유, 천연가스 2%대, 가스, 석탄 1%, 그리고 주류, 공항, 은행, 항구 등이 1% 이내에 하락했습니다. 10월 국경절 이후부터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뭐 테크주든 빅테크주든 좀 흐름이 좀 그렇죠.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알리바바가 드디어 오늘 한국 시간 오후 4시 12분 기준 5%대 상승했는데요. 예. 지난주 중국 시황에서 간단히 언급해드렸는데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그 AI 빅모델 그 치엔원 퀸 채널. 그거를 17일부터 24일 오늘까지 그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는데 요 일주일 만에 이미 1,0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콩 항생지수나 항생테크지수에 들어간 알리바바나 관련 플랫폼 업체들이 거의 3에서 5% 상승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네. 뭐 베타 버전이니까 뭐 당연히 무료일 테고 네. 그 딥시크도 있고 하는 모델들 있잖아요. 나중에 그 보급화 버전도 무료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돈 받는 사람, 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 이런 딥시크도 그렇고 일반 개인 대상으로는 그냥 무료로 편하게 쓰지만 주로 돈 버는 방식이 B2B죠. 네네. 기업 대상으로 기업 쪽에서 이거를 뭐 본인 자사 사업에 따라 맞춤형으로 뭐 어떻게 만들어 달라. 근데 주로 B2C는 거의 다 오픈 소스로 하고 B2B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그리고 지난 우리가 동수서상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기세 50% 네. 지원 뭐 이런 걸 네. 봐서는 사실은 이제 칩 살 때까지는 내 돈이 들고 운영하는데 뭐 인력에 대한 돈이 좀 들긴 하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 전기세가 너무 낮아가지고 네. 전기 요금이죠, 세가 아니고 전기 요금 추세면 사실 오퍼레이팅 하는 데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만약 그 B2B로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고 전기료도 저번에 50% 전기료 절감이면 그 전에 이미 동수선을 통해서 낮게는 기존의 30% 없어. 그러면 전기료까지 그거 합쳐서 또 추가로 지방 정부에서 또 지원금 하면 최저한 기존의 동부 연해 지역의 10에서 20%까지만 전기료를 내면 그러니까 돼요. 그쪽에 약간 서쪽으로 가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안쪽으로 하면 가면 갈수록 비용이 낮아집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주로 군수, 우주, 항공 그리고 상업 우주, 6G 그리고 핵융합 이런 쪽이 좀 급등했는데요. 다 각자 재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1월 23일 새벽에 그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렘린궁에서 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샤투라 발전소를 공격했다. 그래서 이런
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방산주가 이런 게 살짝 하루 이틀 급등하잖아요. 한국하고 똑같네. 네. 그리고 지금 뭐 종일 간의 그런 수위도 올라가고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방산, 우주 있죠. 그래서 4%. 그리고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에서 2025 중국 5G 플러스 산업 인터넷 포럼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공신부에서 발표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상업 우주 쪽에서는 그쪽 분야에서 일론 머스크가 좀 선구자.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위성을 활용한 사물 인터넷, 위성 사물 인터넷 사업에 관한 상용화 시범 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위성 사물 인터넷 사업 상용 시범 정식 출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상업 우주 관련주는 거의 다 방산 그 주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방산 쪽이 4% 급등했고 그 중에 상업 우주가 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요 어떤 새로운 분야를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육성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중에 성숙화되면 그거를 관리할 어떤 기준이나 그런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공식 출범과 동시에 중국 국가 국방과학기술공업국이라는 국가부처에서 2026년 이제 내년이 되면 2026년에 그 정식 직원을 채용할 때 처음으로 우주 항공 감독 관리 포지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격적으로 하자. 그리고 오늘 6G 테마주가 3% 상승했고 핵 융합이 2% 상승했는데 6G도 마찬가지로 21일부터 23일까지 지금 열린 2025 중국 5G 플러스 산업 인터넷 포럼에서 중국 공신부 부장이 물론 중국이 타국에 비해서 5G뿐만 아니라 6G 화웨이를 비롯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뭐 혁신 개발해서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6G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고 이 산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키우는 준비를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공업부 공신부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G 관련 테마주가 다 급등했고요. 그리고 핵 융합 관련해서도 오늘 2% 상승했는데 저번에 화면을 보시면 다음 그림이 그 몇 주 전에 중국의 인공태양 핵융합 사업을 지도에서 요 핫핑크로 된 별표 4개, 요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연구 개발 준비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상해 좌측에 있는 거기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있는 그 프로젝트가 가장 일찍 했고 가장 중요한데 11월 24일 오전에 요 프로젝트 중에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BEST 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어떤 간단한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요 안후이성 허페이시의 요 2개 프로젝트를 그냥 중국 단위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되면 2027년 빠르면 27년에 요 기지에서 이제 소규모 발전을 시작할 수 있다. 아직 상용화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 국내에서 했는데 이제부터는 글로벌 대상으로 협력이 필요한 나라가 있으면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 요것도 새로운 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핵융합, 인공태양 테마주가 2% 상승했습니다. 근데 오늘 중국의 반도체주가 좀 부진했는데요. 근데 반도체주도 중국의 국산 그 시각 장비 1등주 북방 화창은 오늘 7%대 급등했습니다. 근데 SMIC나 화홍 반도체는 급락했습니다. 근데 오늘 북방 화창이 7% 급등한 거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스톡 옵션 계획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이 회사가 임직원 수가 한 1.63만 명인데 그 중에서 2,306명 핵심 인력 대상으로 이 회사의 전체 지분의 1.44%에 해당되는 스톡 옵션을 이제 쫙 하겠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업계 동향이 아니라 이런 개별 동향 때문에 급등이고 근데 오늘 SMIC의 홍콩 종목은 2% 하락했고 SMIC 상해 과창판은 1% 하락했고 화홍 반도체 홍콩 종목은 6% 하락했고 화홍 반도체 상해 과창판은 2%. 그래서 파운드리는 다 하락했어요. 근데 또 AI 그 팹리스, 캠브리컨이나 해광은 또 1%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좀 반도체 세부 분야별로 좀 다르게 나왔고요.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엔비디아 AI 그 칩 H200을 뭐 허용 검토 중이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요 뉴스에 관해서는 아직 중국 현지에서는 뭐 어떤 뭐 통일적인 의견이나 아직은 좀 검토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도 있고. 네. 그 반도체 그래서 업체한테는 주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요거 관망 분위기 속에 어떻게 될지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명확한 코멘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현지에서. 네. H200이 오면은 안 좋지. 실무적으로는 근데 줄 수 일단 없다고 본 저는. 네, 사실 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저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줘봐야 몇 개나 조금 주다 말고 뭐 줬다 우리 100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지. 이걸 준다면 물론 히토류 카드는 있지만 이걸 준다면 미국이 지난 7, 8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거 기다려보죠 결론을. 그리고 중국의 그 장신 메모리가 있잖아요. 장신 메모리가 지금 장신 메모리. 네, 메모리가 그 디램. 네, 장신 메모리가 지금 IPO 과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순조롭게 한다면 빠르면 내년 1분기에 상해 과창반에 상장할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 심사.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은 중국 현지에서 아직은 뭐 그 격차가 있지만 42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총을.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상장 예정인 게 그 AI 캠밀큰이랑 비슷한 무어스레스. 네, 그것도 이미 IPO 승인 거의 기본적인 절차는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 모어스레스가 빠르면 연말까지 상장하고 그 메모리 장신 메모리는 빠르면 내년 1분기 상장. 그리고 오늘 개별 종목 중에 아주 장기간 아무 인기 없던 이미 사람들이 잊어버린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광주 자동차 그룹. 광저우 자동차 그룹이 상해랑 홍콩 동시 상장인데 상해는 10% 상한가고 홍콩 종목은 12% 상승했습니다. 네. 지난 9월 첫 주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이브 에너지가 그 전고체 공장 배터리 공장을 출범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어서 광저우 자동차 그룹이 만든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이 새로 출범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60 암페어시 전고체 그 기존이 60 암페어시 요 기존으로 이 공장을 출범했고요. 그리고 요 60 암페어시로 하면 그 500km 이상 500km 이상은 기본이고 그리고 최대 1000km까지 주행 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광주 자동차 그룹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끝으로 화면을 보시면 이번 주 일요일 11월 30일에 11월 제조 PMI랑 비제조 PMI가 발표됩니다. 네네. 화면에 거는 10월 31일에 발표한 10월 제조 PMI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9월부터 하락했잖아요. 근데 네. 10월에는 1일부터 8일까지 연휴가 길고 여러 가지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또 연말에 다가갈수록 기업들의 사장들이 좀 투자나 그런 주문할 때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나올 11월부터는 10월의 그 계절적 요인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네. 11월 제조 PMI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다음 그림은 비제조 PMI인데 네. 비제조 PMI는 9월에는 50, 10월에는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11월, 12월에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번 주 일요일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은 거래 대금이 살짝 좀 줄어든 상황에서 아까 뭐 방산, 항공 우주, 상업 우주, 핵 융합, 6G 이런 테마 위주로만 급등했고 반도체는 오늘 파운드리는 뭐 1에서 2% 특히 화홍 반도체 성숙 공정은 6%까지 급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근데 그 중국에 있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번에 뭐 H200을 미국에서 준다 안 준다 뭐 소랑설레가 시작됐는데 네. 거의 안 믿는 분위기가 보네. 근데 사실 미국 쪽의 주류 언론 보도를 봐도 이게 아직은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만약 이미 한쪽으로 좀 치우쳤으면 거기에 기반해서 뭐 근데 오늘은 장 전부터 장 중까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논의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현지 의견 아마
뭐 며칠 지나면 뭔가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현지 의견 있으면 제가 취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0은 100도 아니고 200은 최신형 제품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상. 예, 블랙웰이 아주 최신 상위 버전이긴 한데 그거 네.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고. 200은 100보다 진화해서 100의 한 1.4배 성능이고 물론 그 블랙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기존에 나온 그 칩 중에서는 사실 앞서 있는 제일 앞서 있는 네, 네. LLM 모델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팔라고 H20 팔았던 건데. 며칠 전에 이 기사 보고 사실 물론 중국이 뭐 대두 카드도 있고 히토리 카드도 있지만 이게 어디서 처음 이렇게 나온지 뭐 행정부에서 어디서 어떻게 나와서 주류 언론에서 보도된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사실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중국 정부가 당연히 달라고는 하지만 줄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H20으로 그냥 협상을 하고 끝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네. H200 나와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러고. 네. 모르겠어요. 이 기사가 실제 상황에 기반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우리는 사후에 결론이 나와야 하니까 이게 답답하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시장이 빠져서 대안으로 냈을 거면 가장 나쁜 뉴스이긴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어쨌든 진짜. 오늘 파운드리는 하락했다. 그래. 그러면 열받는 입장이지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 네, 아직은 관망 분위기. 네. 네. 예. 자 오늘은 빠르게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내일부터 이제 질의응답하셨던 내용들 하나하나 이제 또 뭐 말씀 드리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안녕. 안녕.